저희뿐만 아니라 독학 기숙학원들이 요즘에는 제가 볼 때 한 2년 전부터는 되게 잘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강의도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동산값 생각하면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땅값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교통은 편하고. 처음 뵙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SN 독학 기숙학원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기라고 합니다. SN 독학기숙학원이 언제 개원한 거죠? SN 독학기숙학원은 2014년 11월부터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됐어요.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대표로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학원 창립자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기숙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개괄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 뭐 첫 영상이기도 하니까 독학기숙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숙학원은 잘 아시잖아요. 기숙학교처럼 이제 학원에서 먹고 자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독학기숙학원은 먹고 자는 건 똑같은데 수업을 받지 않고 대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일반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빼고 대신 이제 학습 관리 위주로 운영을 하는 학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업이 없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충을 하죠? 학습을 필요한 경우에는 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은 없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들어요. 대성, 메가 스터디 같은 이런 대기업의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현장 수업이 없는 거지 그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은 그 학원을 만들 때 재수기숙학원이 아니라 독학기숙학원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괜찮으시니까 이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왜 재수기숙학원이 아니라 독학기숙학원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독학기숙학원을 만들 때는 이게 약간 니치마켓이었어요. 이미 재수기숙학원은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대기업이 그냥 계속 운영할 거예요. 대성이나 메가 스터디나 뭐 이투스 같은 한 3개 업체가 아마 계속 운영을 할 건데 이제 독학기숙학원은 사실 약간 좀 대기업이 들어오기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약간 저희 독학기숙학원 진입을 했고 사실 그리고 독학기숙학원을 만드는 가장 그 기본적인 철학은 사실은 뭐냐면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본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가장 학생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느냐 일반 기숙학원이 되는 거고 수업이 아니라 우리는 학습 관리 위주로 하느냐 이제 독학기숙학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재수기숙학원보다는 독학기숙학원이 좀 더 약간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종류의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이 많죠. 내가 뭘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학교에 좀 서 있고 이 계획대로 공부하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하고요. 저희 인터뷰 영상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몇 번 말했는데 가장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건 뭐냐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몇 번이고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거의 이제 배속을 1.5배속, 2배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2배속으로 보는 학생이 있고 1.5배속으로 봐서 2번 보겠다, 3번 보겠다. 이것도 이제 학습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걸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하는 학원에서보다는 여기서 좀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필점으로 잡는 건데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은 제 문제풀이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독학기숙학원에서는 그 스케줄 자체를 내가 짜니까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서는 실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쓰는 학생도 많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요즘에 많이 찾아옵니다. 학습 담임 매니저님들하고 학과 그 질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과목별로 선생님 다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주중에 언제든지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죠. 요즘에는 물론 이제 질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 선생님에서도 이제 Q&A를 별도로 인터넷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것도 하나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담임 선생님들은 주로 역할이 뭐냐면 학생이 이제 상담하는 시점부터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뭘 하고 있는지 일주일만 하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선생님들 역할은 약간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보다 한 번 조금 더 늘리는 게 이게 스스로는 되게 힘들어요.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하기 힘든데 옆에서 상담해주면서 정신적인 지출도 되면서 조금 더 해라. 넌 이건 해야 된다.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역할이라서 이런 학습 담임이라고 하는데 학습 담임이 되게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학습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은 처음에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우선은 자기 계획 갖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조언 정도를 해주는데 근데 이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세요.
한 2시간씩 세미나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넷 강의 업체의 주요 선생님들은 다 장단점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서 분석을 해요. 이 선생님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 맞는 걸 추천해주죠. 근데 사실 인터넷 강의는 이제 쏠림이 심해서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고 국어는 강민정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쏠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은 또 안 맞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이면 100 다 선생님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안 맞는 학생이 있었으면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좋더라 이런 관점이 있다 해서 또 추천해주면 학생들이 또 보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실무라든지 커리큘럼 그런 거 되게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걸 대신 선생님들이 정보를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거 풀어봐라 번역도 해보고 학생이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위치가 어디쯤에 보통 이제 독학기숙학원들이 포진하고 있죠? 독학기숙학원은 거의 양평에 거의 있고요. 기숙학원까지 넓히면 용인, 이천, 양평, 여주 이쪽 지역에 많아요. 근데 기숙학원들의 대부분의 위치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요. 왜냐면 수도권이 그렇게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인이 가장 기숙학원이 많고 그다음에 독학기숙학원은 이제 양평.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문화로부터는 떨어진 딱 그 정도 수준? 사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동산값 생각하면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땅값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교통은 편하고. 근데 근데 이제 기숙학원들이 건물은 되게 좋을 거예요. 학생들이 생활한 공간이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언제 많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지 뭐 예약을 하려면 그래도 몇 월 달에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는 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숙학원은 2월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는 건 6월. 근데 이제 독학기숙학원은 기숙학원이랑 다르게 수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연중 계속 있어요. 9월 달까지도 리더가 되게 많이 오고. 어쨌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니까 마지막은 그래도 좀 더 빡세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오는 학생도 있고. 수요는 되게 연중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실 독학기숙학원은 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돈 내고 들어가서 그냥 내가 내 공부하다가 나가면은 끝이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학생도 많고 사실 한 4개월 공부 습관 잡고 발표하는 학생도 있고 6월에 들어와서 수능까지 무조건 있겠다는 학생도 많고 개인의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학원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저 커리큘럼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하던 게 있으니까 독학기숙학원은 그런 거 조금 자유롭지 않나. 그 시기상으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 하잖아요. 인원이 꽉 차잖아요. 근데 전 이게 궁금했던 게 SN 독학기숙학원만 이렇게 마감이 빨리 되는 건가? 아니면 독학기숙학원 전체 기조가 좀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인가? SN 독학기숙학원이 지금 일단 선마감이 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이제 마감은 이제 6월부터 계속 이제 대기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독학기숙학원들이 요즘에는 제가 볼 때 한 2년 전부터는 되게 잘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강의도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많진 않죠. 미리 예약을 하려면 몇 월 정도에나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수능 끝나고 바로 하시면 그거는 가능하시고 근데 2월부터는 계속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마감이 돼서 대기번호까지 발급을 했었으니까요. 한 1, 2개월 정도는 기다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뭐 진짜 공무원도 준비하는 학생도 뭐 오는지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작년도 올해도 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재수하는 학생이 거의 한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삼수생까지 하면 60%가 되는데 늦가기 준비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하는 학생, 직장 다니다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학교 다니다가 좀 학교 바꿔보겠다. 전공이 좀 이게 나랑 맞지 않아서 하는 학생들도 한 30%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문의는 와요. 근데 이제 좀 수능 전문으로만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정말 이제 재수생, 삼수생이 한 7, 80% 될 텐데 저희는 조금 더 그런 학교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도 좀 한 30% 정도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독학기숙학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딱 선 긋고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좀 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룸메끼리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좀 의지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너무 친해지면 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SN 독학기숙학원을 차릴 때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컨셉이 뭐였냐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되게 조용히하고 되게 알아서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 공부를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수생은 그 시스템이 안 먹히더라고요. 정해진 규율과 통제, 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냥 딱 장소만 주고 여기 이렇게 되게 좋은 데니까 여기서 너가 알아서 초대가지고 공부해 라고 이런 시스템은 안 맞는 것 같아요.